해당 내가 재개발 지역에 샀는데 추가 부담금을 많이 내버리는 순간 기존에 있는 랜드마크가 더 나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랜드마크 아파트의 가격도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 랜드마크 지역의 아파트의 랜드마크 아파트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노후도가 많은 곳들, 즉 집들이 오래된 곳들이 상당히 재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유리하겠죠. 노후도가 충족돼야 되니까요. 이렇게 노후도가 충족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 지역이 노후됐는지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를 하나 또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정준환의 부동산 레시피입니다. 오늘 영상은 재개발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은데요. 재개발을 투자를 잘하는 7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재개발 투자 공식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공유할 테니까요.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 첫 번째는 국공유지, 그 다음에 무허가, 도로부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라 라는 부분인데요. 그러면 국공유지는 뭘까요? 말 그대로 국가가 소유한 땅은 국유지, 서울시가 소유한 땅은 시유지, 이렇게 되겠죠. 또한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거라면 구유지라고 표현하겠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라 라는 부분이에요. 아무래도 이런 국공유지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게 아니라 분할상환 납부도 하기 때문에 좀 더 또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러한 물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라 라는 부분이고요. 또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무허가 건축물은 일명 뚜껑이라고 전문가들은 표현을 해요. 일반인들도 그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이렇게 도정법에서는요, 무허가 건축물을 특정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표현도 하고요. 또 다른 거는 또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 이런 표현을 해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특정 무허가 건축물은 89년도 1월 24일 이전에 무허가인 상태를 말하고요. 89년도 1월 24일 이후에 발생된 무허가 건축물이 바로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입니다. 그러니까 무허가 건축물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죠. 특정 무허가 건축물 같은 경우는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거주 당시에 납부했던 각종 공과금에 대한 서류, 납부 내역 이런 거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납부했던 이력이 또 필요할 거고요. 세 번째는 항공 촬영상 식별이 가능한 상태라면 무허가 건축물로서 또 재개발 지역의 조합원 대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또 도로부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죠. 도로부지 같은 경우는 30제곱미터 미만 같은 경우는 분양 대상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90제곱미터 이상이라면 분양 대상이 되고요. 또한 30제곱미터 이상에서 90제곱미터 미만이라면 조건이 또 필요한데요. 2003년도 12월 30일 분할된 하나의 필지여야 되고요. 도로의 경우에는요, 현황과 지목이 모두 도로라면 이 부분은 또 제외가 돼요. 분양 대상에서. 또한 사업시행 인가 고시일부터 공사 완료까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됩니다. 자, 이렇듯 되게 복잡해요. 이렇게 복잡하다 보니까 무허가 건축물이라든가 국공유지라든가 도로부지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접근을 안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투자를 잘하는 분들은 이러한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요. 이러한 부동산들은 가장 중요한 거는 투자 금액이 좀 적게 먹힌다라는 것 때문에 관심의 대상이 되죠. 두 번째는 주변의 노후도가 충족이 안 돼서 당장의 어떤 재개발이 빨라질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지역은 신축 다세대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어쨌든 개발은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재개발이 되기까지는 임대를 계속 놔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신축 다세대 같은 경우는 전세 금액이 높다 보니까 또 실투자 금액이 좀 적게 들어가는 장점이 있죠. 세 번째는 사업시행 인가 전까지는 토지 지분이 큰 것을 선택하지 마라 라는 부분인데요. 이 사업시행 인가라는 건 어느 정도 사업이 거의 완료가 된 시점하고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같은 말로는 건축허가가 낮다 이런 내용하고도 같을 수가 있는데요.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면 대지 지분이 크면 황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매각할 때 용이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시고요. 제가 하나 뭘 보여드려 볼게요. 지금 보시고 있는 화면이 엄청나게 많죠. 이게 정비사업의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따로 제가 영상을 찍어서 알려드리겠지만 정비계획이라는 게 수립되고 쭉 가서 정비구역 지정고시, 추진위원회, 조합설립인가, 조합설립 추진과 인가, 시공사 선정, 사업시행계획 수립, 사업시행 인가. 자, 이렇게 사업시행 인가까지는 많은 기간이 소요되고 많은 단계가 있는데요. 이런 초기 단계에서 큰 지분을 선택한다는 거는 아무래도 황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안 된다. 이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화면을 준비했고요. 다음 네 번째는 단기 투자는 단계별로 승인,
인가 전에 잡고 그 이후에 매각해라 라고 제가 네 번째 얘기를 드리는데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다시 한번 화면을 볼게요. 여기 보면은 추진위원회 구성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이 추진위원회는 승인이라고 해요. 그리고 사업시행 인가, 관리처분 인가, 조합 설립 인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런 인가가 났다는 건 어느 정도 부나 이런 데에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나온 거죠. 따라서 승인 전 단계에서 매입해서 추진위원회 승인이 난 이후에는 가격이 벌써 이제 결정이 났으니까 오르겠죠. 그래서 단기적인 어떤 투자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 바로 전 승인이 나기 전, 인가가 나기 전에 샀다가 그 이후에 예를 들자면 일정 기간은 필요하니까 추진위원회 승인이 났다가 조합 설립 인가, 그 다음 단계 인가 이후에 판다든가 이렇게 단기적인 어떤 전략을 짜실 분들은 전 단계 그리고 후에 매각 이렇게 투자 전략을 짜시면 상당히 여러분들에게 큰 이익을 가져갈 수 있고요. 다섯 번째는 기본 계획 등 초기 단계에는 공시지가를 생각하지 마라 라고 제가 다섯 번째를 들었는데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직까진 초기 단계에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공시지가가 높은 주택을 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위치가 좋으니까. 근데 초기 단계에서는 앞서도 얘기했지만 개발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개발을 해야 하는 건데 아직까진 저 밑에 초기 단계인데 공시지가가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입주 때 가까이 있을 때 감정평가 할 때 부분인 거지. 초기 단계에서는 임대료가 비싸서 내 돈이 적게 들어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는 공시지가를 논하지 마라. 어설피 아시는 분들이 공시지가 따지고 막 이러는데 공시지가를 따지지 않는 게 훨씬 더 현명한 투자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국공유지가 많으면 투자에 유리한 지역이 된다. 이 얘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국가가 또는 시가, 구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은 조합에 이제 매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매각을 하게 되면 그만큼 국가가 조합원은 아니니까 조합원 수가 많지가 않겠죠. 조합원 수가 많지 않다는 건 일반 분양을 많이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사업성도 좋고 또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주변 랜드마크의 가격과 내가 살려고 하는 재개발, 재건축 지역의 가치를 비교해라 라는 부분인데요. 오히려 잘못 사게 되면 기존에 있는 신축 아파트보다 내가 지금 사서 재개발을 해서 새롭게 신축 아파트가 되는 것이 더 가격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기존 아파트를 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따라서 이런 랜드마크 지역에 있는 가격과 내가 사고자 하는 거를 이렇게 비교를 할 때에는 랜드마크 아파트 주변에 가까운 랜드마크 아파트예요. 랜드마크 아파트보다는 더 높을 수도 있고 더 낮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랜드마크 아파트가 좀 오래된 거라면 새롭게 이게 지어진다면 더 가격이 비싸겠죠. 그런데 해당 내가 재개발 지역에 샀는데 추가 부담금을 많이 내버리는 순간 기존에 있는 랜드마크가 더 나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랜드마크 아파트의 가격도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 랜드마크 지역의 아파트의 랜드마크 아파트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포털 사이트에 아파트 실거래가 아실이라고 치면 지금 보시고 있는 화면이 나올 거예요. 이 화면을 통해서 지역의 랜드마크 아파트를 찾을 건데요. 가격을 찾을 건데요. 지금 보시면 순위 분석이라고 이 칸이 있죠. 순위 분석에서 지역을 먼저 선정을 해야겠죠. 뭐 서울시 볼까요? 강동구에 있는 암사동에 있는 아파트 중에 최고가 아파트, 최고가 실거래가 아파트가 뭐냐, 랜드마크 아파트가 뭐냐, 이걸 찾을 때 이렇게 찾는데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거래량을 얘기할 때, 단기에 투자할 때 거래량이 중요하다 했는데 이 또한 최근에 가장 랜드마크가 아니라 약 4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랜드마크로서의 힘을 받았던 친구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기에 날짜를 2022년이니까 현재 쭉 내려가서 19년도 5월달이나 뭐 7월 정도 4년을 보면 7월이라고 볼게요. 7월 1일부터 보면 이쪽 암사동에 있는 아파트 중에 여기서 평형도 되게 중요해요. 평형도 30평대를 보통 기준으로 보세요. 30평대 중에 강동 롯데캐슬 퍼스트가 가장 이 동네에서 대장금 역할을 했네요. 16억 4,500에 실거래가가 됐고요. 2008년도에 지은 아파트네요. 이렇게 지역의 랜드마크 아파트가 16억대 정도. 이게 지금 한번 눌러볼게요. 이게 언제가 거래되나. 지금은 좀 많이 올랐는데 매매를 한번 볼까요? 전세 빼고요. 매매를 볼게요. 21년도에 거래가 됐고 실거래가가 여기 안 나와 있는 것들도 또 있어요. 어쨌든 16억 4,500에 거래가 됐네요. 16억 4,500에 보다 내가 지금 사려고 하는
재개발 지역에 정비사업 하는 지역에 추가 부담금까지 납부했을 때 이 금액보다 훨씬 더 높다. 그럼 차라리 이 아파트 사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석에 대한 거는 추후에 제가 나중에 또 영상을 찍어서 알려드리겠지만, 오늘은 랜드마크 아파트에 대한 가격은 알자라고 했을 때 강동구 암사동에 내가 무언가 재개발을 살려고 하는데 이쪽에 있는 내장 아파트는 이렇게 찾는구나 라는 부분을 알려드리려고 제가 이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7개에 대한 얘기를 드렸어요. 하나하나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무허가 건물 도로 부지에 대해서 관심 가져라 라고 했죠. 무허가 건물 도로 부지, 또 국공유지도 있죠. 이런 것들은 내 투자 자금이 좀 적게 먹힌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고요. 또 주변에 노후도가 충족이 안 된 곳, 이런 곳들은 신축 다세대를 사라 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요. 왜냐하면 최초의 계획보다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신축이 내 돈이 적게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또 세 번째로는 사업시행 인가 전까지 토지 지분 큰 거를 선택하지 마라. 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초기 단계에서는 대지 지분이 큰 거를 사게 되면 사업이 또 무산될 수도 있고 장기간 끌 수도 있기 때문에 대지 지분이 크다는 거는 그만큼 내 투자 자금이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만큼 투자 금액이 많이 들어가면 팔 때 쉽게 팔리지가 않아요. 따라서 황금성이 떨어지는 물건을 가급적 피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드렸고요. 네 번째로는 단기 투자는 단계별로 승인 인가 전에 잡고 후에 매각해라. 즉 아직까지는 비구체적일 때 사고 구체적으로 나왔을 때 팔아라. 이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는 기본계획 등 초기 단계는 공시지가를 논하지 마라 라는 얘기인데요. 공시지가 비싼 건 위치가 좋겠죠. 그러나 공시지가가 높다고 해서 나중에 감정평가 금액은 높게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초기 단계에는 감정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투자는 무조건 내 돈이 적게 들어가야만 됩니다. 따라서 공시지가를 논하는 단계는 나중에 사업시행 인가 좀 간 이후에 내가 입주까지 생각했을 때는 감정평가 금액이 높게 나올 거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중요하지 초기 단계에선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여섯 번째는 해당 지역에 국공유지가 많으면 유리하다. 왜? 국가, 시, 구는 조합원으로 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매각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일반 분양이 많이 늘어난다. 그만큼 일반 분양이 많이 늘어나면 사업성이 좋아진다. 이 얘기를 드렸고요. 주변에 랜드마크 아파트와 내가 살려고 하는 해당 지역의 재개발 지역, 재건축 지역의 가치도 비교 분석해라. 그때 주변 랜드마크 아파트를 찾는 방법은 아파트 실거래가인 아실에 들어가면 순위 분석을 통해서 제일 비싼 아파트가 과거 4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나올 거예요. 이 아파트와 내가 살려고 하는 해당 물건에 비교를 했을 때 오히려 내가 살려고 하는 물건이 추가 부담금 내면 더 높다면 차라리 기존 아파트가 더 나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7가지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재개발 투자를 잘하는 7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또 하나, 재개발을 투자할 때 선수들이 투자하는 팁을 하나 알려드릴 건데요. 재개발이 해제돼서 가격이 폭락한 곳들이 있어요. 이런 지역들은 어느 정도 재개발이 진행이 됐다라는 건 재개발이 향후에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을 장기적으로 보고 투자해 놓는다면 가격이 떨어질 때 사놓기 때문에 매력적인 부동산 재개발 투자 상품이 될 수 있고요. 신축 다세대가 들어서지 못하는 곳, 이런 곳들은 조합원이 신축 다세대가 늘어나면 그만큼 조합원이 늘어나서 일반 분양을 못하겠죠. 이런 지역에 매입한다면 전문가들은 또 선호하는 지역이에요.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 제한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정비계획 위반을 위해서 사전 타당성 검토를 할 때 건축허가 제한이라는 걸 하거든요. 건축허가 제한을 한다는 거는 집을 못 지게 하는 거죠, 신축을. 이런 단계에 있는 지역들은 조합원들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사업성이 나중에 좋아지게 됩니다. 또 전문가들은 빌라가 많은 곳보다는 단독 다가구가 많은 곳을 선호합니다. 그만큼 빌라가 많다는 건 주어져 있는 땅 안에 소유주가 많아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평의 땅에 다세대가 10세대라면 조합원이 10명인 거예요. 근데 100평의 땅에 소유주가 1명이라면 아파트 분양권은 하나니까 9개를 분양할 수 있는, 즉 일반 분양을 많이 할 수 있는 사업성이 좋은 곳이죠. 사업성이 좋다는 거는 그만큼 추가로 납부해야 될, 조합원이 납부해야 될 돈이 적다라는 얘기랑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주민보다는 외부 투자자가 많은 곳이 유리한데요. 아무래도 원주민들은 반대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외부에서 투자를 한 분들은 당연히 재개발하는데 동의를 하겠죠. 따라서 외부 투자자들이 많은 곳이 훨씬 더 재개발을, 재건축을 할 때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를 할 때 유리한 지역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 덧붙여서 얘기하면 노후도가 많은 곳들,
즉 집들이 오래된 곳들이 상당히 재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유리하겠죠. 노후도도 충족돼야 되니까요. 이렇게 노후도가 충족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 지역이 노후됐는지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를 하나 또 알려드릴게요. 포털 사이트에 부동산 플래닛이라고 치면 지금처럼 보이는 화면이 나올 거예요. 이 플래닛 안에서 탐색이라는 걸 한번 오른쪽에 있는 걸 눌러보시면 이렇게 칠해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분홍색으로 진한 곳들은 30년이 넘는 곳들이에요. 그리고 하늘색에 가까운 곳은 신축급이고요. 그러면 지도를 볼 때 진한 분홍색이 있는 곳들이 노후도가 많이 돼 있으니까 유리하겠네요. 이런 지역을 통해서 내가 사고자 하는 곳이 굉장히 오래된 주택들이 많다면 재개발을 빨리 할 확률이 높겠죠.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팁이니까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투자함에 있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준환의 부동산 레시피 다음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가슴 뛰는 삶 되세요.